제99주년 3.1절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광양에서는 시민들의 모금으로 기존에 앉아있는 소녀상과는 다른 서있는 모습의 소녀상이 들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내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다채로운 민속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 곳곳마다 풍년기원제와 쥐불놀이가 펼쳐졌으며 내일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체험행사가 계속됩니다. 지역의 새우잡이 어선들이 심각한 선원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선원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임금만 받고 선원들이 도망가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1절을 맞아 전남 동부 지역에도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이 들어섰습니다. 함께한 시민들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외면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막이 내려가자 고대하던 소녀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3, 2, 1! 강퇴주세요! 다소곳한 모습 속에 비장함이 묻어나는 소녀상을 바라보며 시민들도 하나둘 모여듭니다. 주로 앉아있는 소녀상과 달리 서있는 모습으로 제작된 광양 평화의 소녀상은 미래의 평화와 과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를 몸소 담아냈습니다.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의 현장인 광양 역사문화관 앞에 터를 잡은 소녀상은 시민들의 의지를 품은 역사의 상징입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아주 뭉클하게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시작된 건립사업은 1억여 원의 모금과 다양한 활동을 거쳐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맞서 미래 세대들에게 또 하나의 교훈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도 느껴집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 문제들도 계속해서 인식을 하고 또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인권과 평화란 보편타당한 진리가 너무나 쉽게 짓밟혔던 시대. 그 시대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를 마주하며 평화의 소녀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의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하루 앞두고 다채로운 민속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여수 웅천공원에서는 시민과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신밟기 등 민속놀이가 펼쳐졌으며 3일동 호명마을에서도 풍년기원제가 열렸습니다. 대보름 당일인 내일도 여수 가사리 농업단지에서 활쏘기 등의 체험 행사가, 순천 나간읍성에서는 큰 줄다리기와 달집 태우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가 이어집니다.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순천 구규림관리소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달집 태우기와 쥐불놀이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실 운영과 현장 인력 증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소는 또 최근 10년 동안 정월 대보름에 연평균 6.7건의 화재가 발생해 2.3헥타르가 불에 탔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1차 서류 접수자들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도당의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기초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 접수자 170여 명 가운데 27명에게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했다며 오는 7일 심사를 재개해 추가 후보들의 자격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각 시도당 검증위는 체계적인 후보 검증을 위해 중앙당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은 성명을 내고 어제 5.18 특별법의 통과를 환영하는 동시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짐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성명을 통해 특별법 통과에 협조해준 여야 정치권과 위대한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고 이용섭 예비후보 등 지방선거 입지자들도 환영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젖새우잡이 어선들이 심각한 선원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반 어선보다 노동 강도가 세다 보니 외국인 선원을 구하기도 힘들고 선원 구하기 경쟁에 따른 소개 요금 피해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넘게 젖새우잡이 업을 하고 있는 어민 장금배 씨. 선원을 구하지 못해 출어를 늦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 척수가 많은 데 비해서 선원이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 관계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원 구하기 힘듭니다.
현재 신안과 목포 등 전남 해역의 젖새우잡이 어선은 221척, 한 척당 7명 안팎의 조업 인력이 필요하지만 날이 갈수록 선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어긴 8월 한 달을 빼고 거의 배 위에서 생활하는 데다 물때에 맞춰 조업을 하다 보니 다른 어선들보다 조업 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직업 소개서를 통해 1년치 임금으로 3, 4천만 원씩을 미리 줘야 겨우 선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어렵게 구한 선원이 승선 전 잠적을 해버리거나 다른 어선들과 2중, 3중 계약을 하는 사례가 연간 보통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명, 3명이 돼버리면 벌써 선주들은 6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순간 피해를 보고 그 돈이 또 필요하게 되고 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당사자 간 계약이라는 이유로 상당수 직업 소개소가 즉각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 이를 태우고 있습니다. 안 좋은 점이 생겼을 경우에 신고하는데라고 하면 어떤 소개서에서 저한테 사람을 주겠습니까? 2~3명의 외국인 선원을 지원받는다지만 중도 이탈자가 너무 많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젖새우잡이 어민들의 고민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오늘 K리그1 개막전에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전남은 1라운드 수원 삼성을 상대로 한 원정 경기에서 후반 25분 완델손의 프리킥이 상대 수비수를 맞고 들어가 선취점을 얻었지만 이후 수원에게 동점을 허용했고 후반 추가 시간 최재현이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2대1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광양 축구전용구장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시즌 첫 홈 경기를 치릅니다. 고흥군이 신축 청사로 이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은 오는 6일 남계리 신청사 개청식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군 직원들을 중심으로 신축 청사로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008년 청사 신축을 결정하고도 그동안 신축 결정을 미뤄오다 2016년 7월 지하 1층, 지상 6층의 청사 신축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은 이사를 모두 마치는 오는 6일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남계 청사 시대를 열게 됩니다. 광양시가 이달부터 정책 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 실명제를 시행합니다. 광양시는 이달부터 주요 정책들의 담당자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정책 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광양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책 실명제 코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주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채무 상환 유예 결정을 3월 말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채권단은 어제 실무자 회의에서 금호타이어의 채무 재조정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의하고 한 달 내에 경영 정상화 약정서를 체결할 것을 금호타이어 측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사는 경영 정상화 방안을 계속 논의했지만 완전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숲속의 전남 사업 4년 차를 맞아 올해 1000만 그루 나무 심기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영암 미암 생태숲 일원에서 동백나무 1000그루를 심은 것을 시작으로 677억 원을 투입해 경관숲과 소득숲을 각각 1650헥타르씩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나무 심기 목표량의 80%인 800만 그루를 봄철에 식재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예산 기준 재정 상황을 공시했습니다. 전라남도의 공시를 보면 2018년 산림 규모는 7조 5천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1,400억여 원이 늘었고 9개 광역도 평균보다 1조 4천억여 원이 적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20.35%로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줄었습니다.